예, 케플러의 법칙과 뉴턴의 중력 법칙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행성 궤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행성의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이 뉴턴 중력 법칙을 완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브라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헤, 뭐 덴마크의 유명한 천문학자라고 얘기하는데 티코 브라헤라고, 혹시 티코 브라헤라고 들어본 사람 있나요? 티코 브라헤. 지금으로 따져보면 티코 브라헤가 1546년부터 1601년까지 살았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유명한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가 제일 유명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어느 정도 유명했냐라고 얘기하면, 나라에서 국왕이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덴마크의 그 1년 그거에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하나라고 얘기하면, 덴마크 국왕이 그 티코 브라헤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껴서 재정적인 지원뿐만이 아니고 섬도 줬다고 합니다. 섬 대략 크기로 따져보면 한 여의도만한 섬을 주고, 그 안에다가 이제 관측 장비를 해가지고 천문대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별들을 관측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우리 덴마크의 나라를 이름을 국기를 선양시켜 주세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비교가 안 되겠지만 아인슈타인, 뉴턴 그 정도, 그거보다 더 큰 정도의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연구실, 관측실, 그거에 관측실에 조수로 들어갔습니다. 누구냐가 얘기하면 케플러라는 사람이. 그래서 케플러가 그 사람의 그 티코 브라헤의 연구실에 거기 가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으면서 조금씩 자기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케플러라는 사람이 별 자료들을 봤더니 별들이 그 전에까지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원운동이었습니다. 그 전엔 원운동에서. 그런데 원운동이 아니고 무슨 운동이라고 얘기하냐면 타원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플러가 티코 브라헤, 여기 말하던 티코 브라헤 자료를 가지고 이제 케플러가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는 걸 만듭니다. 타원 궤도의 법칙. 그래서 타원이라고 얘기하는 거 39페이지 여기인 것처럼 뭐냐면 점이 두 개가 있어요. 점 두 개라고 설명하면 좀 그렇고, 여기에다 핀 하나 꽂고요, 여기에다 핀 하나 꼽았어. 그리고 나서 이런 고무줄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고무줄이 아니고 실을 가지고 그 펜을 들고 이렇게 쭉 당겨. 그러면 이 실이 특정한 길이만큼 이렇게 딱 늘어나겠지. 그리고 나서 이걸 쭉 돌립니다. 돌리게 되면 요 길이를 A라고 얘기하고 요 길이를 B라고 얘기하면 A 더하기 B는 C값, 특정한 C값에 해당되는 어떤 점과 어떤 점 사이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플러가 티코 브라헤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원운동이 아닌 타원 궤도라는 걸 알아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발표합니다. 그래서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케플러는 왜 타원 궤도인지 그걸 증명한 건 아닙니다. 증명한 건 아니고요. 별들의 궤도 그리고 궤적들을 봤더니 그 궤적을 일정한 원 궤도가 아니고 타원 궤도를 돈다는 얘기야.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는. 그래서 그걸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자료는 케플러야. 티코 브라헤 자료는 티코 겁니다. 티코 브라헤야. 그런데 티코 브라헤는 그러면 왜 무엇으로 유명했냐라고 얘기하면, 지구과학 시간에 배울 텐데, 요 사람은 주전원설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뭐냐면 태양이 있으면 태양 주변에 지구도 있고요,
다 도는데 제일 크게 얘기 못하는 게 뭐냐면 순행과 그리고 역행 요걸 설명 못합니다. 순행과 역행을 설명하려면 뭐냐면 얘가 속력이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설명해야 돼. 그런데 뭐냐면 티코브라에는 순행과 역행을 어떻게 하면 주전원이라는 하나를 점들고 대표적으로 금성의 경우는 그리고 화성의 경우는 특정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돕니다. 그리고 나서 그 궤도를 지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전원이란 주전원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전원설의 핵심은 뭐냐면 원궤도를 돈다고 얘기했어. 어쨌든 원궤도를 돈다고 얘기했는데 스승님은 원궤도라고 얘기했는데 스승님의 자료를 분석한 케플러는 뭐라고 하면 타원궤도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스승인 티코브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장이랑 다른 얘기를 한 거죠. 타원궤도라서. 그래서 티코브라에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자료를 더 이상 케플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면 죽을 때까지 안 줘. 그리고 나서 죽습니다. 죽는 것도 참 어이가 없게 죽겠죠. 어떻게 죽었냐라면 지금 현재 자료로 따져보면 어떻게 죽었냐라고 얘기하면 티코브라이가 살았을 때 당시 그리고 좀 그때 당시에 좀 유명한 건물 그 당시 그 전에까지라고 하면 유럽의 유명한 건물이라고 얘기하면 대표적인 성 이런 거면 베르사유의 궁전 있죠. 근데 야사 아니 실제로 그런 게 베르사유의 궁전은 뭐가 없냐라고 얘기하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이 왜 없냐라고 얘기하면 그때 당시엔 화장실이라는 게 사용이 필요 없었어. 왜냐라고 얘기하면 가다가 오줌 마렵고 똥 마려우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앉아서 쌉니다. 그리고 나서 베르사유 궁전이 상당히 넓어. 왜 넓냐라고 하면 아무데나 싸고 나서 그게 냄새 나면 다른 데 가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도심 돌아다닐 때 응가를 너무 많이 밟으니까 그거 안 밟으려고 뭐가 만들어졌냐면 이제 하이힐 같은 것도 만들어졌습니다. 뒷이야기긴 했는데 티코브라이가 살았을 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체면 치레가 상당히 중요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공식 석상이나 파티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 공식 석상을 만든 회의 주관자, 파티 주관자가 화장실 가기 전까지 화장실을 가는 건 결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래서 티코브라이가 파티를 주관하는 게 있었는데 티코브라이가 파티를 주관하니까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하니까 화장실을 참습니다. 말로는 을 참은 게 아니고 오줌을 참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티코브라이가 주관하는 파티를 주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쓰러졌대요. 그리고 나서 사흘인가 일주일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 따져고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도 방광염으로 죽은 게 아닐까. 그래서 오줌 참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얘기로는 비하인드 스토리고요. 그리고 죽을 때 티코브라이가 뭐라고까지 남겼냐면 케플러에게 절대 자료를 주지 말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케플러는 어떻게 했다고 하면 법정 소송까지 들어가서 지금으로 따지면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자료를 다 넘겨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그 자료를 가지고 1법칙이 뭐냐면 타원계예요. 그래서 항성주빈을 위성이 아니지. 행성은 타원 궤도를 돕니다. 점 두 개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여기를 돈다고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을 소송 끝나고 나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뭐냐면 조화의 법칙이 아니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만듭니다. 뭔 소리냐면 점 두 개의 점을 이제 타원 궤도를 돌아. 그런데 타원 궤도라고 얘기하면
우리 원운동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점을 주변으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인데 이게 돌 때라고 얘기하면 일정한 속력으로 돌겠죠. 그러니까 타원 궤도를 돌더라도 그냥 일정한 속력일 거야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요 궤도들을 돌 때 궤도의 속력을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정한 속력이 아니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그때 여기서부터 초점이니까 초점과 면적을 잽니다. 그래서 요거 S1이랑 요거 S2가 그래서 S1의 면적과 S2의 면적이 같다고 하면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걸리는 시간 T1이라고 얘기하고 요 점부터 요 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T2라고 얘기 아니면 T1과 T2는 같답니다. 그럼 계산해 봅시다. 요 거리가 R1이라고 얘기하고요. 요 거리가 R2라고 얘기하면 R1보다 R2가 크죠? 오케이? R1보다 R2가 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요 행성 중심부터 초점보다 가까운 거리를 흔히 천문학적에서는 이제 근 1점 그리고 가장 멀 때를 모르면 원 1점이라고 하는데 근일점일 때 원일점일 때 비교하면 근일점일 때는 어떻게 되니? 더 반지름이 작으니까 어떻게 돼? 더 빠릅니다. 원일점은 어떻게 돼? 느려지죠. 그래서 일정한 속력이 아니고요. 근일점일 땐 빠르고요. 원일점일 땐 느리다는 걸 증명을 합니다. 증명한 건 아니죠. 증명한 건 아니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관측 자료들을 가지고 요게 가깝다, 빨라진다, 느려진다 이걸 다 일일이 다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그럼 티코 브라에는 뭐냐면 관측 자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관측한 것뿐이 아니라 시력이 좋았던 거죠. 시력 좋고 그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분석해 보니까 일정하게 가던 것도 아니고 타원궤도 그리고 일정한 것뿐이 아니고 가까울 때 더 빠르더라 멀 때 느리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렇게 가까울 때 빠르고 그리고 멀 때 느려진다는 것 뿐만 그게 타원 두 번째 법칙인 면적 속도의 일정의 법칙. 그래서 내용으로 따져보면 행성이 타원 궤도를 돌면서 일정한 시간 동안 태양과 있는 직선이 쓸고 간 면적은 항상 같다. 시간이 같으면 면적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3법칙이 뭐냐면 3법칙이 뭐냐면 조화의 법칙입니다. 조화의 법칙은 뭐냐면 T제곱은 R의 3승에 비례하다는 거죠. 우리 여기서 그냥 R이 아니고 A니까 A의 공전궤도의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무시하게 위대한 거죠. 위대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뭐냐면 케플러의 경우는 그냥 천재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게 왜 어떤 모양을 가질까를 원궤도가 아니고 타원궤도 그리고 면적 속도 일정 법칙 그리고 조화의 법칙까지도 다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T는 뭐냐면 공전 주기, A는 뭐냐면 긴 반지름 겁니다. 긴 반지름은 여기서 말하는 긴 반지름이라는 건 뭐냐면 타원 궤도가 초점 두 개 있으면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이렇게 타원 모양이죠. 이렇게 되면 요 긴 쪽이 있을 테고요. 여기 짧은 쪽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요 긴 반지름 요걸 이렇게 A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플러는 1법칙, 1법칙 타원 궤도, 2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3법칙 조화의 법칙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케플러는 위대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왜 그런지는 설명을 못했습니다. 별들의 관측 자료를 봤더니 별들은 타원 궤도를 돌아. 그리고 일정한 속도가 아니고 빨라졌다. 근일점일 때 빨라졌다. 원일점일 때 느려지는 운동을 해. 그리고 공전하는 주기는
장반경의 세제곱의 제곱 비례하더라. 요거까지 이제 궤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대하냐라고 한다면 이것이 뉴턴 때에서 케플러 3법칙이 증명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명됐냐라고 얘기하면 요거 42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잠깐 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따지면 F는 GR 제곱분의 스몰 m, 라지 m 이런 만유인력 법칙이 있었죠. 그래서 G는 만유인력 상수, 그리고 스몰 m, 그리고 라지 m은 질량, 그리고 R은 바로 반지름. 정확하게 하면 반지름은 어떤 행성 라지 m이란 거, 그리고 스몰 행성 라지 m, 여기에서 반지름은 여기를 뜻하는 거 아니고 센터 오브 매스 질량 중심과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만유인력이 서로 당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원운동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요 만유인력이 결국엔 원운동을 가능하게 하게 하는 F는 R분의 MV의 제곱, 요거 90력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G R 제곱분의 스몰 m 라지 m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게 돌아가니까 공전주기 T는 V분의 2파이 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송트록 분의 T분의 2파이 R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공식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V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거 지워지니까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T 제곱분의 4 파이의 제곱 R의 제곱 이꼴 G R분의 라지 M 이렇게 되겠죠. 됐나? 그래서 요걸 이렇게 넘기고 T를 이렇게 넘기면 T를 이렇게 T의 제곱은 R의 T 제곱 이거 넘기면 G M 분의 4 파이의 제곱 R의 3승이 됩니다. G 만유인력 상수고요. 그 다음에 행성의 질량이 있겠고 행성 위성이니까 행성의 질량이 될 테고 4 파이는 일정 상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값은 뭐라고 상수하면 상수 A라고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T의 제곱은 무엇에 비례하다? R의 3승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케플러의 3법칙을 케플러는 3법칙이 왜 그런지 몰랐어. 그런데 그냥 관측 결과는 T의 제곱은 R의 3승에 비례하다고만 했는데 뉴턴이 결국엔 왜 그런지를 증명했습니다. 수식으로. 그래서 결국엔 여기 케플러의 3법칙이 물리학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는 법칙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